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너무 햇빛 난다. 햇빛 같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 게 화근이었다.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밤새고 잠깐 자고 어떤 때는 안 잔 날, 그날은 잠을 안 잤어요. 3일 동안 쓰러졌던 날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던 문명자 씨. 쓰러지기 직전 문 씨는 3일을 자지 않고 일을 했다. 심한 졸음과 피곤이 몰려왔지만 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팅팅 도는 거예요. 어느 사물도 집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내가 계속 이럴 거면 지금 그냥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게 죽음인가 보다. 죽는 게 아픈 게 아니라구나. 죽을 때는 아프지가 않구나.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 보다. 그냥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어지러우니까. 급성 뇌경색이었다. 몸의 균형을 관할하는 소뇌 부위가 막혔던 것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되게 되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작은 골로 알려져 있는 소뇌 쪽에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이번에 오신 뇌경색의 위치가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와 마찬가지로 잠의 부족은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뇌경색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단순한 수면 장애, 불면증 자체만 가지고 뇌졸중을 설명하기 조금은 어렵지만,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로 같은 것,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이나 혈소판 응집능이 억제되는 게 좀, 혈소판 응집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혈압이 또 당시에 많이 올라간다면 혈관이 터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의 부족으로 생기는 졸음과 피곤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명자 씨. 잠을 소홀히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1964년 미국 스탠퍼드대 수면 전문가 윌리엄 데먼트 박사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이 책에 당시의 실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험 대상은 랜디 가드너라는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총 264시간, 그러니까 약 11일 정도를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기록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깨어있는 동안 나타났던 몸과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랜디 가드너는 실험 초기부터 심한 우울증과 피해 망상증, 그리고 환상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보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경련과 심장 이상 등 육체적인 이상 증세까지 나타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실험의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오랜 수면 부족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잠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수면학자들 사이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 수면 부족 자체가 직접적으로 암과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 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암센터. 한 수술실에서 유방암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유방과 임파선까지 전이된 암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이곳에선 한 해에 무려 720건씩 이렇게 유방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방암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한 1cm 내지 2cm 여유를 두고 잘라낸 유방 조직의 일부분입니다. 예, 암이 이제 안에 들어 있고 가쪽으로 이제 이렇게 암만 떼어내면 결국은 암이 잘못하면 저쪽에 남을 수가 있죠. 남는 유방에. 그러니까 암을 포함해서 정상 조직을 한 1 내지 2cm 정도의 이제 길이로 충분히 잘라주는 그런 수술을 한 겁니다. 최근 유방암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4년 한국유방암학회 조사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 유방암 환자가 무려 3배나 늘어났고 해마다 10,000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유정자 씨. 유 씨는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원래 좋아하던 운동이지만 유방암 판정을 받은 이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유정자 씨의 운동에 대한 열의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비 오는 날도 한다고 얘기 들어서 저는 비 오는 날을 보통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근데 유정자 씨는 비 오는 날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야 뭐 빠질 때도 가끔 있죠, 사실은. 근데 항상 오면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별히 가리는 음식 없이 뭐든 잘 먹는다는 유정자 씨는 유방암 사실을 알게 된 후 식사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던 유정자 씨에게 유방암 판정은 아직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암이라는 건 절대 나한테는 권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암이라 하니까 이제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왜 걸렸나. 암 치료를 위해 유정자 씨는 벌써 4년 6개월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유정자 씨 유방암의 경우 초기 재발률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률이 떨어지는 유형이다. 다행히 재발 없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정자 씨는 검사할 때마다 불안하기만 하다. 외상방 한 10시 방향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당시 암세포는 오른쪽 유방 전체에 퍼져 있었고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결국 유정자 씨는 오른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일종의 암의 사인이거든요. 아기도 뭐 3명이나 낳으셨고 결혼도 일찍 하셔서 20대 초반에 애들을 다 낳고 또 모유 수유도 전부 다 3명 다 했으니까 적어도 2년 이상 뭐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력이 있으셨던 것도 없고 다른 특별한 암 위험 요인이 없었고 환자가 단지 이제 몇십 년 동안 수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수면 장애가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수면 장애가 어떤 좀 암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유정자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암에 걸린 걸까? 유정자 씨는 벌써 15년째 지독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 그동안 수면제도 먹어보고 수많은 민간요법까지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이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는 너무 괴로워요. 눈은 막 아프고 그러는데 잠이 일단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괴롭잖아요. 잠이 부족한 탓에 몸은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정자 씨. 아직도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유 씨의 걱정은 점점 깊어간다. 잠을 너무 지금도 못 자니까 혹시 이제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과연 잠과 유방암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사람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낮과 밤의 시간에 따라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 그 결과 생체 시계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잠이 오게 만든다.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다.